혹시 주식 앱 켜면 맨 먼저 차트부터 보시는 분 있죠? 빨간 봉, 파란 봉, 뭔가 선도 여러 개 그어져 있고. 근데 막상 저게 뭘 뜻하는지 모른 채로 그냥 느낌으로 사고 파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솔직히 처음에 차트 보면서 그냥 올라가면 사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과 느낌으로만 하는 투자, 오늘로 끝냅니다. 캔들이 뭔지,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한지, 지지선이랑 저항선은 어떻게 쓰는지, 삼성전자 차트로 직접 뜯어볼게요. 시작합니다. 재원 씨, 차트 보면 왜 그게 초같이 생긴 거예요? 저 처음에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선만 봤어요. 그 초 모양이 바로 캔들이에요. 영어로 캔들, 말 그대로 양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캔들 하나하나가 특정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담고 있어요. 캔들 하나에 정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캔들 하나에 딱 4가지 정보가 들어있어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 4가지예요. 시가는 그날 처음 시작한 가격. 고가는 그날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간 가격. 저가는 그날 중에 가장 낮게 내려간 가격. 종가는 그날 장이 끝날 때 마지막 가격이에요. 이 4가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게 캔들이에요. 그러면 캔들 몸통 부분이랑 위아래로 삐져나온 선은 뭐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캔들 몸통, 네모난 부분이죠. 그게 시가와 종가 사이의 범위예요. 그리고 위아래로 뻗은 가는 선, 이걸 꼬리라고 해요. 윗꼬리는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흔적, 아랫꼬리는 저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흔적이에요. 그럼 빨간 봉이랑 파란 봉은 뭐가 달라요? 이게 캔들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죠. 빨간 봉, 양봉이에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 즉 오늘 오른 날이에요. 시작가보다 끝가격이 높으니까 상승한 거잖아요. 파란 봉, 음봉이에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 즉 오늘 내린 날이에요. 한국 주식 차트는 오른 게 빨강, 내린 게 파랑이에요. 미국 차트는 반대로 오른 게 초록, 내린 게 빨강인 경우가 많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아, 그래서 미국 주식 차트 처음 봤을 때 이상했던 거구나. 맞아요. 나라마다 색이 다르니까 처음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캔들 모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몸통이 길고 꼬리가 짧은 양봉이면 강한 상승 의지가 있다는 신호고, 반대로 몸통은 짧은데 아래 꼬리가 길면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가 반등할 때 보면 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캔들이 자주 나와요. 그게 이 가격에선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신호인 거예요. 와, 캔들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주가의 심리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재원 씨, 차트 아래 보면 막대 그래프 같은 것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그날 얼마나 많은 주식이 사고 팔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차트 볼 때 거래량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거래량이 적으면 신뢰도가 낮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조금 거래해서 올라간 거니까요. 반대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한다는 강한 신호예요. 무슨 큰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차트를 보면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 막대가 평소보다 확 높아지는 게 보여요. 그게 진짜 강한 상승의 신호예요. 반대로 주가가 올랐는데 거래량이 평소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으면 힘없는 상승이라서 금방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정리하면 거래량 증가하는 주가 상승은 신뢰할 수 있는 상승, 거래량 감소하는 주가 상승은 의심해봐야 하는 상승.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차트에 그어져 있는 선들은 뭐예요? 5일선, 21선 이런 거 쓰여 있던데요?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줄여서 이평선이라고도 해요. 쉽게 설명할게요. 5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5일간 종가의 평균을 선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21선은 최근 20일간 평균, 60일선은 최근 60일간 평균이고요. 그걸 왜 봐요? 주가는 매일 위아래로 막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림을 평균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각 이평선이 의미하는 기간도 달라요. 5일선은 일주일 평균이에요. 단기 흐름을 봐요. 21선은 한 달 평균이에요. 중기 흐름이에요. 60일선은 3개월 평균, 중장기 추세를 봐요. 120일선은 6개월 평균, 단기 추세를 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요?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은 주가와 이평선의 위치 관계예요.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주가가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면 하락 추세로 봐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이 위,
장기 이평선이 아래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5일선이 제일 위, 그 아래 21선, 그 아래 61선, 그 아래 121선. 이 순서면 정배열이라고 하고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요. 주가가 정배열 차트 위에 있으면 이동평균선들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장기 이평선들보다 단기 이평선들이 아래에 있으면 역배열, 하락 추세예요. 주가가 역배열 차트 아래에 있으면 이동평균선들이 저항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재원 씨, 뉴스에서 골든크로스니 데드크로스니 하는 말 자주 나오던데 그게 이동평균선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히 이동평균선 얘기예요. 이것도 이름은 거창한데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골든크로스는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가장 많이 보는 게 5일선이 21선을 위로 교차하거나 21선이 61선을 위로 교차하는 경우예요. 그게 왜 좋은 신호예요? 장기 평균이 장기 평균을 뚫고 올라간다는 건 최근 주가 흐름이 과거 평균보다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로 많이 봐요. 주가가 큰 반등을 시작할 때 차트 보면 골든크로스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데드크로스는 반대겠네요? 딱 맞아요.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순간이에요. 최근 주가가 과거 평균보다 약해졌다는 신호,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예요. 이름이 데드크로스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나타나는 후행 신호예요. 신호가 나왔을 때 이미 많이 오르거나 내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무조건 사고 팔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차트 하나에 볼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처음엔 많아 보여도 보다 보면 눈에 익어요. 차트는 결국 반복 훈련이거든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2020년 코로나 이후 크게 반등할 때 보면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을 차례로 골든크로스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부채처럼 쫙 펼쳐지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그게 차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미리 알았으면 그때 살 수 있었겠다. 그래서 차트 공부하는 거예요. 재원 씨, 차트 보면 어떤 가격대에서 주가가 맨날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던데요? 그게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 개념이에요. 이거 알면 차트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지지선은요, 주가가 내려오다가 계속 버티는 가격대예요. 왜냐면 그 가격 근처에 오면 이 가격이면 살만하다는 사람들이 몰려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아래로 잘 안 내려가요. 바닥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반대로 저항선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계속 막히는 가격대예요. 그 가격이 오면 이 가격엔 팔자는 사람들이 쏟아져서 주가가 그 위로 올라가기 힘든 구간이에요. 천장 역할이네요. 완벽한 표현이에요.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한동안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던 시기가 있었어요. 5만 원 가까이 떨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6만 원 근처만 오면 매물이 쏟아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5만 원이 지지선, 6만 원이 저항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6만 원을 확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그 6만 원이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지지와 저항의 역전이라고 해요. 천장이 뚫리면 바닥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실전에서 어떻게 써너? 주가가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고려하고 저항선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고려해요. 물론 지지선이 뚫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지지선까지 주가가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지선이 깨질 때는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나중에 배울 손절이랑도 연결돼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할게요. 하나, 캔들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4가지 정보를 담은 그림. 빨간 봉은 상승, 파란 봉은 하락이다. 둘, 거래량은 주가와 항상 같이 봐야 한다. 주가 상승에 거래량까지 터지면 신뢰할 수 있는 상승이다. 셋,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보여준다. 정배열이면 상승 추세, 역배열이면 하락 추세다. 골든크로스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는 긍정적인 신호, 데드크로스는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부정적인 신호다. 넷, 지지선은 주가가 버티는 바닥, 저항선은 주가가 막히는 천장이다.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으로 바뀐다. 오늘 진짜 차트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선이랑 봉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차트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가 그려낸 그림이에요. 오늘 배운 것들 바로 삼성전자 차트 열어서 하나씩 찾아보세요. 100번 설명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게 훨씬 빨리 늘어요. 차트에는 이런 기본적 요소들 외에도 이격도, 스토캐스틱, RSI 등 수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다뤄볼게요. 다음 시간은 재무제표 보는 법이에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름만 들어도 졸릴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제 숫자로 10분이면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무제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드디어 도전해보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다음 편에서 만나요.